네, 아드님께서는 지금 뭐 경산에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예, 이쪽에 경산이죠, 경산. 네. 경산에 경북 계시고. 경산이요. 예, 예. 경북 경산에 대구 네. 바로 옆에 아닙니까? 네네. 예. 아,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계신다고요? 네, 그냥 원룸 전세에 5천 정도에 지금 예. 살고 있거든요. 원룸에요. 네네. 만약에 지금이라도 아드님께서 네.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네. 계속 전세로 거주한다 그러면 앞으로도 네. 계속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집 마련하기가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저도 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이 방송을 듣고 하다 보니까. 네. 네.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께서도 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시겠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잠시 이렇게 주춤거려 가지고 잘 매도 매수가 잘 안 될 때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때도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간이 한 10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다들 오르더란 말이죠. 그죠? 네. 예. 그거는 뭐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을 산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베팅을 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네네. 예, 이 일반적인 소비재들의 물가가 오르기 전에 자산의 가격이 먼저 오릅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거고요. 네네. 자산이라고 하면 우리나 뭐 부동산, 금, 뭐 주식, 채권 뭐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네네.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수익이 높은 게 바로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알고 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지금 매수를 하시는 거고 또한 이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미국 시장에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풀고 있잖아요. 네네. 예,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니까 이거는 지난 2008년 이때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단기적으로 풀어버렸어요. 그때 만약에 이 정도의 돈을 풀었다 그러면 지금은 쭉 가다가 완전히 이렇게 풀었습니다. 기본에 있던 그 돈보다도 한 4.5배 정도 더 풀었어요. 단기간에 한 1년 동안. 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미국이 만약에 돈을 이렇게 많이 풀게 되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풀. 우리나라도 풀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미국의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원화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죠? 네. 예, 기존에 뭐 만약에 미국의 달러를 우리가 1,000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미국이 만약에 달러를 엄청 많이 풀어버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원에 1달러를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되면 이 수출 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로 인해서 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높아져 버리면 수출하는 기업들이 타격이 오게 됩니다. 그죠? 기존에는 만약에 1달러, 10달러씩 팔아가지고 우리가 돈을 바꾸면 10,000원을 벌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 가치가 올라가가지고 10달러씩 팔아버리면 이제는 5,000원밖에 못 가져온단 말이에요. 바꾸면 5,000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돈을 풀어서 이렇게 맞추게 돼 있습니다.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또 조건들도 들어가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돈을 푼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또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서 풀고 또 나라 지금 산림인 국적 내년에 또 얼마나 잡히면 한 600조로 잡힌단 말이에요. 나라 예산이. 네. 단기간에 이렇게 돈을 많이 푼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도 오르게 되고 아파트 가격도 오르게 되고 너도나도 다 뛰는 거예요. 네네. 다만 안 뛰는 게 뭡니까? 임금이죠. 근로자 임금들. 네. 근로자 임금이 마지막에 뛰는 겁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또 근로자 임금이 마지막에 또 뛰면 어떻게 됩니까? 또 내가 좀 살기 좋은 소득 수준이 좀 높아졌어. 그러면 또 다시 뭔가를 더 사게 되고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 그러면 다시 또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이클이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래서 지금 만약에 어머니께서 아드님을 위한다면 당연히 아드님 보고 아파트를 아니면 뭐 주택을 괜찮은 주택을 매수하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게 또 있죠. 이 또 아무거나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거나 하면 또 마음고생 많이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것이 제일 좋은 거. 그런데 그거 하려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그죠? 네. 예, 가격이 너무 비싸니 힘들어서 이제 대구를 생각을 하고 계신데 경산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들 보면 네. 예, 경산이 많이 올랐던 거는 이유가 뭐냐면 대구가 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네, 경산 쪽으로 맞아요. 갔는데 경산도 지금 마찬가지로 조정지역일 거예요. 일부는 기고 일부는 아닌 걸로 일부는 알고 그렇고 일부는 아니에요. 그럼 또 일부가 아니었던 지역은 또다시 가격이 좀 올랐을 거고요. 근데 네. 만약에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다. 그러면 이제 계급장을 네. 떼는 거죠. 그죠?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대구가 또 올라가겠죠.
예. 그리고 아무래도 경사는 대구에 비해서는 인구나 이런 인구수나 이런 것들이 산업 기반들이 약합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대구 네. 쪽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죠? 대구에서 알아보셔야 하는 대구의 제일 비싼 데가 어디입니까? 수성구. 네, 수성구죠. 네. 수성구는 뭐 지금 현재 30평대 가격이 높은 거는 뭐 거의 한 17억 이상씩 찍었어요. 그죠? 그리고 갭도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뭐 중구, 달서구 뭐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자, 가급적이면 어머니께서 알아보신 아파트가 있습니까? 저는 중구 쪽이 좋은데 중구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중구나. 네, 많이 올랐습니다. 달서구 쪽은 너무 멀고 예. 그래서. 멀더라도요. 대구에서 경산 가는 거는요. 1시간이면 돼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됩니다.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1시간, 1시간 반 걸려서 출퇴근하세요.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는 자산에 가격이 오르느냐 안 오르느냐 중요하잖아요. 예, 안 오르는 데 들어가셨다가 가격이 오르지 않아 가지고 마음고생 하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내가 금액이 좀 더 투자가 되더라도 좋은 지역의 핵심 지역으로 들어가셔 가지고 그 자산 가격이 오르는 기쁨을 만끽하는 게 더 만족스러우실 겁니다. 그래서 다서구 쪽으로 가급적이면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아드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아파트 그 자금이 보유하고 계신 자금이 아까 5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잖아요. 네, 5천에 이제 자기가 지금 적금해 놓은 게 한 5천만 원 정도 있고요. 예. 제가 이제 조금 더 보태줄 수 있다면 한 5천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1억 5천이잖아요. 네네. 그죠? 1억 5천에다가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출을 받으셔야 될 거고요. 네네. 자, 그래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전세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죠? 전세라는 제도를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라 그러면 네. 내가 내 돈 주고 들어간다 그러면 한 50%밖에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5억밖에 안 돼요. 그럼 내 돈이 5억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전세가 만약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한 6억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세가 6억. 네. 그러면 내 돈 4억만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아파트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면 10억짜리가 아파트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5억이 된다 그러면 그죠? 네. 그럼 내가 주택담보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전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실거주로 들어가게 되면 쉽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전세자금, 주택담보대출이 그만큼 더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요거를 보시고 네. 어머니께서 직접 한번 아파트들을 좀 알아보세요. 내가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네. 어디를 찍어주세요 그러는 거는 진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그래도 대략 이렇게 추천해 주실 만한 이렇게 뭐 그거는 없으신가요? 제가- 다서구 쪽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자금으로 다서구 쪽에도 들어갈 만한 그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네. 예, 그쪽을 한번 구축을 알아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구축? 네, 구축도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예, 물론 신축이 많이 오르지만 신축이 너무 오르면요 구축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갭매우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네. 예, 당연히 그렇게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네. 한번 아파트를 찾아보시고요. 네. 정 이게 올 아파트인지 긴가민가 하다 그러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니까 전화 주셔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네. 저기 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지금 아파트 분양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예, 분양이 많죠. 네, 그래서 하락할 뭐 그런 물론 나중에는 상승하겠지만 여기 네. 또 지금 사는 게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하락할지 상승할지는 저도 못 맞춥니다. 네네. 그죠? 그런데 분명히 공급이 많기는 해요, 지금. 네. 예, 공급이 많아서 아파트 가격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가 KB 지수를 보니까 0.00001% 정도 마이너스가 나는 곳이 있어요, 대구에. 네. 예. 근데 0.00001%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그죠? 그냥 지금 조정으로 잠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오히려 이럴 때 사람들이 겁먹을 때가 기회가 아닌가 해요. 예, 이럴 때 차라리 매수를 하셔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또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어차피 매수를 하시고 바로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파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좀 더 장기로 5년이나 10년 보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쪽도 뭐 한 15년 이렇게 된 것도 괜찮아요? 15년 정도 된 거는 조금 애매하고요. 네. 예, 한 10년 내외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안쪽에? 예, 예. 아무래도 나으실 거예요. 아니면 아예 구축을 보시든지. 10년 오래된 거예요. 예, 20년 이상 된 구축을 보시든지요.
네. 아니면 10년 내외에 준신축급으로 보시는 게 좋은데요. 네. 대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준신축으로 보시는 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준신축이요. 예,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파트 꼭 찾아보시고 임장 한번 해보시고요. 다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